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가 회사로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와 미래에 무엇에 집중하고 싶은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간을 조금 보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와 미래의 고객들을 위해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과 생각을 다루는 전체 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의 인사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인내해 주시고 우리를 믿어 주시고 오늘 시간을 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공유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우리는 이 발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업이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 시간을 통해 앞으로는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발표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얻는 여러분의 피드백도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피드백을 주세요. 비판적이고 솔직하고 꾸밈없이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경청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모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피드백을 주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3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언급하며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가 실적을 보셨을 것이고 2~3년 전쯤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으로 압니다. 저는 우리가 이 점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기를 원했습니다. 과거에 가졌던 문제들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어떻게 수정하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초기 시절에 스퀘어와 캐시 앱을 위해 GM 구조를 가졌었는데 이것은 초기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제품과 조직에는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두 조직을 서로 경쟁하게 하여 끊임없이 기준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경쟁이 우리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고 판매자와 소비자의 양면을 모두 아우르겠다는 우리의 원래 목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고 우리의 가장 뛰어난 인재들을 가장 큰 문제에 배치하며 공유 자원을 구축할 수 있는 기능 중심의 조직으로 변경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엔지니어링에 대한 집중력을 잃었습니다. 두 생태계와 브랜드 사이에 GM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엔지니어링 인재들이 흩어졌고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엔지니어링 마인드나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에게 도전하며 고객을 위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앞세우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였으며 지난 1년 동안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결하려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술 회사입니다. 우리는 엔지니어이며 고객을 위해 설계하고 제품화할 수 있는 마법 같은 기술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능 중심의 조직을 통해 이러한 재설정을 마쳤으며 오늘 발표되는 제품과 기능들에서 그 결과물을 많이 보게 되실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잘못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반 동안 올바른 리더십 팀을 구성하기 위해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 팀은 기능 중심의 조직이며 우리 구성원 모두가 최고의 제품과 기능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무엇보다 자신의 기술을 숙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충분히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스퀘어 안에서도 집중하지 못했고 캐시 앱 안에서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발표 전반에서 그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위해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 고객들로부터 배우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높은 품질의 기능과 제품을 내놓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매일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집중 과제였습니다. 룰 오브 40는 우리 사업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도구이자 프레임워크였으며 우리는 이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네이버후드와 비트코인 같은 것들을 통해 매우 가시적인 방식으로 생태계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도 이 생태계들을 계속 통합하여 공유 시스템의 모든 이점을 얻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점점 더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훨씬 빠른 속도로 더 낮은 비용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며
그 비용 절감의 혜택을 고객에게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매트가 발표한 투자 논거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우리 회사의 강점 몇 가지를 검토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확보하기 어렵고 구축하기 힘들든 이러한 모든 역량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규모가 큰 두 개의 생태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뒤에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터페이스와 경험을 구축하는데 정말 뛰어납니다. 그 각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역량 측면에서 우리는 대출과 결제를 포함한 모든 금융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판매자와 캐시앱의 개인 사용자들이 매일의 금융 생활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운영 역량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주로 스퀘어 쪽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체들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돕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들을 대신 처리하여 그들에게 시간을 되돌려줍니다. 우리의 사업과 브랜드 내에는 이러한 바이럴 네트워크들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고 큰 것은 당연히 캐시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퀘어 판매자, 직원들과 그들의 고용인들, 그리고 고객들 및 판매자들 사이에서도 네트워크를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매일 더 촘촘하게 만들므로써 이익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공지능 역량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내부에서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구축되었으며 이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더 수직적으로 통합될 수 있게 해줍니다. 지난 6개월에서 1년 그동안의 우리의 속도는 우리에게 맞춤화된 인공지능 인프라에 투자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생태계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하시겠지만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판매자와 상인에 집중하는 스퀘어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에게 집중하는 캐시앱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점점 더 많은 비중과 기능 그리고 연결성을 보게 될 비트코인입니다. 이것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금융 네트워크를 개방하여 우리가 그것을 훨씬 더 잘 활용하고 고객의 비용을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애프터페이는 지금은 먼저 사고 나중에 결제하는 서비스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광고주들을 위한 생태계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작거나 큰 상인들이 더 넓은 범위에 도달하여 매일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이달은 현재 음악가들에게 집중하고 있지만 향후 몇 년 동안은 일반 창작자들과 자신의 작품을 더 많은 청중에게 배포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점점 더 집중할 것입니다.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이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발명하고 많은 강점을 가진 분야입니다. 하드웨어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회사이며 이것은 매우 독특합니다. 우리는 하드웨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만듭니다. 미국에서 만들 수 있으며 카운터 위에 놓이는 컴퓨터인 포스 시스템부터 비트코인 채굴기와 ASIC 그리고 해시보드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잡한 하드웨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들에게 시장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유연성과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주는 방식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구동하는 정말 훌륭한 소프트웨어를 특별하게 조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 측면으로 캐시앱에서 자연스럽게 발견되는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이것들은 바이럴 네트워크입니다. 바이럴 루프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캐시앱의 개인 사용자이든 스퀘어의 판매자이든 그 판매자의 직원이든 고객이든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전체 네트워크를 더 가치 있고 크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것이 제품과 수익 그리고 숫자로 나타나게 하는 작업을 아직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큰 집중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프로액티브 인텔리전스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공지능과 실시간 생활 데이터가 결합된 것입니다. 우리는 판매자와 캐시앱의 개인 사용자 모두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우리에게 데이터와 이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구를 통해 훨씬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그들이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모르더라도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들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다음에 일어날 가장 가능성 높은 결과나 행동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사로서 우리는 여러 변곡점으로부터 혜택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종이 현금과 수표에서 점점 더 플라스틱 카드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았을 때 카드 리더기를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스퀘어의 탄생이었습니다.
다음 변곡점은 우리 판매자들이 매일 겪어야 하는 일들과 그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가야 하지만 그 대출 금액이 너무 크고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아차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실제로 필요했던 것은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퀘어 론즈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판매자가 누구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해당 산업과 경쟁, 집단 내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500에서 $1,000,000까지 제공하는 초대 전용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은 효과가 있었고 이 대출 방식은 이제 캐시 앱의 바로 서비스로 확장되었으며 생태계를 더 넓게 바라보면서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데빗 카드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머니에 데빗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위에 개인 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데빗 카드로 즉시 돈을 보내는 매우 저렴한 방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개인 간 거래 경험을 위해 가입하는 데 필요한 것은 주머니 속의 데빗 카드뿐이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자금에 즉시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캐시 앱을 만들었고 데빗 카드를 활용하면서 우리만의 캐시 앱 카드를 만들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 다른 변곡점에 직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프로액티브 인텔리전스라는 개념입니다. 판매자와 고객에 대한 우리의 살아있는 이해를 어떻게 활용하고 그 데이터를 정말 훌륭한 인공지능과 결합하여 고객이 우리에게 요청하기를 기다리는 대신 우리가 먼저 고객에게 제안할 수 있을까요? 지난 16년 동안 이 세 단어는 계속해서 돌아왔고 그것은 우리 회사의 원칙 중 하나이며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객에게 시간을 되돌려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의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이라고 믿으며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어떻게 시간을 되돌려주고 앞으로 발생할 많은 시간적 비용과 재정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개인과 기업 모두를 위해 어떻게 완전히 자율적인 경제 플랫폼을 구축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캐시앱, 스퀘어, 비트코인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제품에 대한 심층 분석을 보게 될 것이며 우리는 모든 기능과 그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우리의 미래, 특히 미래의 인터페이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금 시간을 쓰고 싶습니다.